저는 사실 이런 토크를 매달 진행하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 처음이라서 조금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네네. 비수원인데? 네. 주 부대는 서울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선 그 CGV 피카디가 이제 1958년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1위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총사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호응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이게 그 팬미팅 행사가 아니고 피카디리 식당에서 이제 함께하는 어떤 청춘에 관한 이야기인데 호응이 되게 좋네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처음에 잠깐 먼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 하겠다 저런 질문 하겠다 했더니 이미 팬들이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 거의 다 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둘이서 오늘은 뭐랄까 그냥 뻔한 질문 혹은 뭐 뻔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어쨌든 청춘 배우로서 유준열 씨가 갖고 있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둘이서 토크 아닌 어떤 만남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하기로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인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을 예상을 했었어요. 정확히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저희 팬들과는 소통이 잘 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잠깐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어떤 우리가 이제 정말 청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자리지 않나. 지금 이 자리에서 엉덩이를 이름을 쓴다던가, 애교를 부린다던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찍고 싶은 거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찍힌다기보다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조명이 터져서 네네. 아니 저건 사이키를 누가 계신 거예요? 신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정말 대화를 나누는 자리니까 네네. 첫 질문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준열 씨가 참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얼마 된 거죠? 데뷔를 이제 소셜포비아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셜포비아가 이제 3월달에 개봉을 했으니까 1년이 됐네요. 네. 팬분들이 먼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제가 명심을 하고 의미 없는 질문. 네. 준열 씨가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청춘을 지금 이제 보내고 계시잖아요. 서른 넘은 나이지만. 네네. 지금 배우로서, 청춘 배우로서. 네. 되게 순간 좋으셨네. 그렇죠. 저희는 이게 이런 분위기가 얘기가 왔어요. 돼요. 지금 현재 청춘 배우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사실 고민이나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지금 요즘 그냥 진짜 청춘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어떠신지 궁금해요. 청춘 배우로서. 청춘 배우로서. 청춘 배우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제임스 딘부터 시작을 해서 유진열로 마무리되는 이 자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청춘에게 배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쉬지 않고 달려왔던 계기가 청춘이라는 단어 두 글자로 설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춘 생활을 잘 보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평을 할 수가 없죠. 스스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잘 살아왔구나. 네. 돌아보니까 나쁘지 않았구나.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었구나. 네. 라는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네. 제가 사실 준현 씨를 처음 봤던 거는 그 글로리데이 때였었어요. 근데 그 참 인상 깊었던 게 그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명함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었거든요. 네, 본인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주면서 근데 진짜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죽고 있는 신인들이 많거든요. 혹은 뭐 감독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제작진 앞에서 되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든다든지 네. 그런 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도 있으면서 당당함도 있고 그게 사실 준현 씨의 어떤 되게 큰 매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도 말을 잘했어요. 네. 신인들이 사실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말도 좀 쭈뼛쭈뼛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되게 겸손하고 이게 사실 준현 씨의 큰 매력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매력이 언제부터 그렇게 원래 준현 씨가 그런 매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왜냐면은 뭐 어려운 감독님들이나 선배님들을 만났을 때 네. 제가 쭈뼛쭈뼛 있으면은 사실 그분들도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물론 무례하게 군다던가 예의 없게 군다면은 저도 싫겠지만 네. 반대로 그냥 되게 신인 친구가 네. 혹은 막 배우 지망생이 되게 편안하게 어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네. 귀 기울여서 그 상대 얘기를 들어준다면 네. 그냥 되게 편안한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자리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기회다 뭐 이런 느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네, 잘 노력하는 보인다고 거 이런 보다는 그냥 좋은 얘기들을 서로 네. 좋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냥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그게 어떤 이제 그 양성민 네. 대표 지금 뭐 그죠? 네. 네, 양성민 대표님과 어떤 이런 인연이 연결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배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뭐 얼마 전에 왜 응답하라 그 오디션 결정했을 때까지 그 과정도 쭉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 배우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일 그 지망생으로서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 지금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배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냥 자신있게 하는 얘기가 의심하지 말자예요. 어떤 걸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왜냐면 이게 여기가 토크쇼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음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서 저는 의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라는 게 사실 막연한 기다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현 씨는 그거를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은. 그렇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번지점프 할 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지점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지를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꾸로 돌아왔어요. 이게 방송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번지를 뛰기 위해서는 내가 그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려다보지 않는다 혹은 뭐 보검씨가 뛰는 거를 쳐다보지 않는다 네. 그냥 내가 미리 저한테 장애물이 됐던 거를 제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리고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뛰실래 마실래 여쭤보실 때도 전 뛸 거예요. 그냥
대답부터 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했고 배우가 되겠다. 네.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오래오래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이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됐다라는 건데, 네.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된 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된 편이고, 네. 뒤에 된 사람보다는 조금 빨리 된, 네. 그건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어떤 방향은 본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계속 네네네. 가는 거고, 저는 사실 준현 씨나 준현 씨 친구들, 이제 그 아시죠? 다출연 친구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되게 이 친구들이 너무 되게 참 예쁘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먼저 됐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게,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은 그래도 이 동종업계에 있는 그 배우로서 사실 가지는 그 묘한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친구지만 친구가 먼저 잘 되면 나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점이 준현 씨나 뭐 요한 씨나 다 그 친구들이 그런 모습 사실 제일 보기 좋았어요.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저도 했으니까 네.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요한 씨가 처음에 잘 됐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리만큼 배가 아프지가 않았어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지금 저도 왜 그랬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너무 기쁘고 네. 축하하고 네. 너무 응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요한 씨가 저한테도 되게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맞아요. 넌 될 거야, 너도 될 거니까 기다려.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의식 중이나 이렇게 은연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응원을 했어요. 너무 축하하고, 가는 길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요한 씨가 됐으면 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나도 요한 씨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배가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굉장히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씨 지인이 아니라 네. 제가 뭔가 어떤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 마냥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저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요한 씨가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해서 5년 후가 될 거를 요한 씨랑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묘하게 친구, 어쨌든 그 친구분들의 그런 묘한 분위기 때문에 네네. 정말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 지수 씨도 지금 잘 되고, 네네. 또 계속 동현 씨도 그렇고 이제 뭐 네. 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진심으로 그 친구분들을 응원합니다. 물론 준현 씨도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덧붙이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속상해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 네. 그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왜 친구가 잘 됐는데 배 아파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 그 시간이 그 스스로한테 너무 안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곧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자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특히 네. 정말 이 엔터업이라는 자체가 정말 무림의 고수들이 막 다 오늘 막 전국 팔도씩 뭐 어디 세계에서도 몰려와서 하는 그런 데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지고 친구고 같이 가는 어떤 파트너지. 이 사람이 잘 돼서 그렇죠. 그 사람을 배합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에게 되게 손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다른 연예인들 보고 잘 됐을 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맞아요. 친구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더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빨리 될 거라고 저도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배우토크 조성화 선배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그거를 본인은
한 20년 지나서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되게 나이가 그러면 정말 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 빨리 들고 네 되게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운이 좋아서 아니 것 또 같아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을 다른 것도 차차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그 준현 씨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준현 씨가 멘탈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네. 네, 이게 아니, 네, 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 친구는 도대체 이 단단한 심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이게 어쨌든 그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지금 그런데 아까도 얘기 지금 한결같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되게 뭐랄까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그거를 굉장히 초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늘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아버님. 시할까 그러면?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최근에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큰 인물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나요?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운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그게 뭐냐면 그냥 제 성격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모든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도 그게 물론 크게 생각하죠. 근데 그 시간도 굉장히 짧고 하루 이틀 그냥 고민하다가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 혼나거나 거짓말을 해서 들키거나 했던 큰 어떤 그냥 스스로에게 큰 일이 있었을 때도 그 깊이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스스로는? 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짧은 거죠.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어디 이랬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구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이게 되게 긍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거 더불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도움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들과 뭉쳐있길 좋아했고 근데 일단 근본 바탕은 그냥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네, 깊이 들어가지만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바로 헤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멘탈에 영향을 끼치는 진짜로 제가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제가 자꾸 칭찬만 하게 되는데 너무 칭찬할 게 많죠?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아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으로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했을 때 잠을 많이 자요. 그게 그냥 오빠 잠을 많이 자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헤어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토크로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깊게 들어갔고 하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현 씨가 되게 고민 없이 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그냥 힘든 척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쵸. 사실 되게 힘든 게 많을 거라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금 준현 씨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만큼 사실 그거를 계속 주변의 상황 계속 달라지고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또 상대방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사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계속 대단한 얘기만 제가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제가 그 대단하다는 게 이렇게 되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되게 사소한 하나하나의 그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자꾸 궁금한 것만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없었나요?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본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안 봤어요. 보자마자 제가 던졌잖아요.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근데 그만큼 그냥 큰 어떤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그 느낌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런 자리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청춘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 어떤 경험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느껴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청춘이라는 친구에게 배신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났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서너 시간.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다 이렇게 소수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보고 좀 이렇게 답을 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나오는 막 그런 질문들 아니죠? 뭐 이렇게 뿌잉뿌잉 해주세요. 뭐 하트 날려서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거다 저희 실패하는 걸로. 팬들은 사랑해 이런 거 다 뺄게요. 네네네. 주현 씨가 보고 사랑에는 다 거의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는, 네네네. 이미 있는 건데. 감동받았어. 아, 괜찮아. 제가 그냥 하나 제가 먼저 하나 뽑아봐도 될까요? 네네. 괜찮을까요? 네. 이거 볼게요. 그냥 세상에는 BJ, 군인, 재수생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매력이 뭐예요?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이요? 이것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좋다. 네. 네. 앉아서 해도 돼요. 네네.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은 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그게 뭐냐면 그냥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직업이지 않나. 만족도.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이래서 좋아요라는 대답보다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배우가 왜 특이한 점이 그게 뭐냐면 다른 거랑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네. 배우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라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그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질 일도 없을 거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렇게 확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직업은 바뀔 수가 어쨌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네, 그 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하나 직접 뽑아주세요. 네. 천천히 보시고. 너무 다 뭐였을까? 내 무섭다. 자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 많아요. 여기 안쪽에 이쪽에도 근데 다 조금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보시고 네. 괜찮은 게 있으면 골라주세요. 이것도 이런 네, 네. 질문 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빠, 캐릭터에 집중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역할에 빠지시나요? 연기적인 질문이 그 아래 166cm 검정 긴 머리 생청치마 저 찾아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안 보이네. 여기. 여기 있으세요? 어떻게 청취하라고 정신 안 적었는데. 그래 제가 잘못 읽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죠? 역할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제가 봐도 몰입도가 되게 좋은 그 배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역할에 사실은 본인도 그 응답할 끝나고 나 사실 거기서 헤어나온 데까지 되게 어렵고 오래 걸렸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배우가 이렇게 역할에 빠지게 될 때의 어떤 그런 뭐랄까 본인 스스로 어떤 방법 어떤 역할이든 근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네네. 몰입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에 이렇게 확 빠져들어가지고 뭐 연기가 끝나고도 막 집에 와서 막 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진 않았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작품에 임할 때 어떤 느낌으로 임하냐면 그 배역에 정말 비슷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따라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네네네.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관찰을 평상시에 이제 많이 하시는 거다. 네, 그게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준열이라는 친구가 잘 섞여서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를 할 때만 인물이 이게 탁탁 바뀐다기보다 네. 일단 이제 연기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조금 깊은 얘기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좋아요. 일단 써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네. 뭐 단어들이 이게 좀 메소드 연기 그런 거. 예를 들면. 메소드 연기가 단어가 어려우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 인물로 산다. 네. 그 인물로 살아서 막 뭐 작품이 끝날 때까지나 그렇게 살다가 끝나서 뭐 정신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네. 상담도 네, 네. 정신병원이라기보다 그 뭐라고 하는 그 신경정과. 심리 네, 네, 치료 치료. 상담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전혀 절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보고 그분들의 인물을 그 배역에 가까운 사람과 네. 저와 섞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보여드리는 편이라서 네. 뭐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런 느낌. 좀 더 제가 좀 더 저도 더 들어와서 얘기해보면 네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까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정말 연구를 막 해서 막 네네. 진짜 본인이 정말 막 그 들어가려고 하는 배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말 즉흥적으로 사실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네. 느낌이 사실 메소드 연기로 한 분도 있고 그래서 설경구 선배님 같은 경우는 대본을 대충 배우시고 딱 들어가기 전에 그냥 대사를 딱 보고 그냥 들어가신대요. 그게 또 생각하는 본인의 메소드라고 하시는데 네. 본인은 그 사전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어떤 편이세요? 좀 본인의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대충 제 느낌대로. 아, 그러니까 그 연구라는 게 이제 조금 말마다 좀 다른데 네. 대본은 많이 보죠. 초반에 많이 보고 이 인물에 대해서 첫인상을 가지고서는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초반에만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자 이게 계속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그걸 피해서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직접. 아, 이거 좋다. 저는 이 추천하는 책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전 기존에 했던 인터뷰가 인터뷰에 어떤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얘기했던 그 EBS 지식이 같은 책은 어떤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매일매일 그게 그 한 번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하나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어떤 시사적이거나 서사적이고 뭐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네네. 그 책을 사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한 장씩 봤어요. 그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제가 독서 양이 굉장히 많은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만화책도 저는 막 3시간씩 봐요, 한 권을. 오래 이게 금방 못 봐요. 다시 앞에 와서 보고 뭔지 아시죠? 앞에 내용에 정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오래 못 읽고 네. 1시간 이상 잘 못 읽어요. 끊어서 이렇게. 네네. 근데 그 EBS 지식이라는 책은 정말 한 장, 2장 정도거든요. 3장일 때는 이제 이따가 몇 장 남았지 한번 보고 뭔지 아시죠? 몇 장 남았지 한번 보고 이런 정도로 오래 못 봐요. 네네. 근데 그 책은 좋았던 게 짧은 그 몇 장 안에 정말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주고 그게 아침에 하루를 짧게 읽었을 때 그게 여운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금 어떤 저의 사상이나 저의 생각들은 그런 책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네,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나 고민할 거리들을 갖고 있는 책들을 뭔가 이렇게 날 잡아서 주말에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알았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때. 그때 그냥 한 장 한 장 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거는 부모님과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나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나누면서 생각이 더 확실해지는 게 있죠. 본인 생각. 네, 왜냐면 얘기했을 때 여기서 답변이 예상치 네. 못한 답변들이 오거든요. 네네. 혹은 공감하는 답변들이 오고 네. 그랬을 때 조금 한 단계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저처럼 책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책이자 이렇게 끊어서. 그런 방법들 꼭 그 책뿐만 아니라 네 그런 것들 네.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그 준현 씨가 하루를 어떻게 좀 촘촘하게 빼곡하게 보내는지가 좀 여러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취미가 있고 다양한 관심이 많고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네. 요즘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네. 근데 이것 또한 정말 되게 자꾸 대단하다는 단어밖에 못 쓰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은 본인이 어쨌든 조금씩 소화하려고 네. 하시는 게 지금도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조금씩은 그렇게 할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네. 정말 그 해가 떠오를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 불빛으로 네. 눈을 뜨고 출근하시길 기다립니다. 보통.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면은 거실에 나와서 네.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어요. 네.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TV도 안 봐요. 그리고 혹은 베란다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부분을 양치하는 걸 좋아해요. 나가셔야 양치하는 되는 거. 거예요? 베란다 보면서 양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 그 컴파운드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때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근데 이게 배우로서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책도 정말 조금밖에 못 읽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오래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던 게 하루에 무언가를 하나를 찾아 정하자고 한 다음에 그거를 다이어리에다 체크를 했어요. 했다 안 했다를 그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백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바쁠 수가 있구나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백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 백수가 사실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실 거예요, 백수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네, 뭐 야근하신다는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뭐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오시고 하지만 백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그 백수라는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활을 해내야지 사실은 네. 그 직업이. 그러니까 지망생들 분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지망생 분들이 오히려 하루를 열심히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빼곡히 채워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은 배우로서 준비된 배우가 아니었나 그렇게 하고 박수. 이게 다 조금 질문이 비슷비슷한데 그 배우가 된 계기는 얘기한 적 있으시죠? 방문 앞에서 자꾸 마이크 드리면 나오시고 표정이 이거 되게 조금 이거 되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항상 사랑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꿈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의 일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행복해야 남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싶다. 행복한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유지할까요? 남에게 행복을 남에게 주면서요? 네. 물론 저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받거나 사랑을 받고 받고 할 때 받는 게 좋은데 사실 그 받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다가 아니고 그게 받은 걸로 끝나면은 그게 더 이상 그게
그 고인물이 썩듯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내 걸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줬을 때 비로소 받은 것들이 비로소 받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줬을 좀 어려운데 줬을 때 오히려 받은 거 이상으로 그런 본인에게 에너지도 생긴다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네. 갖고만 있으면 그 사실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있는 거죠. 갖고 있지 못하면. 근데 그거를 주려면 이거를 갖고서는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분명히 그 사랑은 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네. 이 공기 중이나 옆에 다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정말 그렇죠. 신기할 정도로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이게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냥 갖고서 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꽉 차 있는 어떤 공기보다 꽉 차 있는 그런 사랑을 만지지 못하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전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을 사랑해서 네. 여자로 할게요. 그냥. 어떤 여성분을 사랑해서 연애를 했어요. 네. 연애를 했는데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영화 대사 중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네.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변한 거는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변한 거지 사랑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변하니까 사랑도 변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변한 건 내가 변했거나 그 친구가 변했거나 네. 변한 건 이 사람이지 그렇죠. 사랑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씩 꺼내서 그냥 내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느낌? 네. 헤르만 헤세가 그런 얘기 책에 있는 내용 저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 행복이라는 건 우리 주변의 모든 감각들이 그런 주변의 감각들이 그런 어떤 행복으로 사랑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정말 행복이거든요. 그 말이 즉슨 우리는 주변에 다 이미 있는데 모르고 산다는데 사실 준현 씨가 이미 그 얘기를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같은 얘기. 네. 아까 형이라고. 아니.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말도 안 돼. 이제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입이 좀 터졌는데. 이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이제 시작한 것 같죠? 이런 얘기는 좀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현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요즘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딱히 없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 상담할 때마다 저마저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질 지경입니다. 한때 교사가 꿈이셨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 PS. 좋아하는 걸 찾으셔서 축하드려요. 행복한 삶을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질문을 혹시 까먹을 수 있을까? 요즘 친구들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없는 게 되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예전에도? 뭔가 내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다 같이 이쁘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꽂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하나는 보면 아프고. 그렇죠. 네. 얘는 이쁘고 얘는 안 이쁜 애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선생님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선생님이 지금 이 질문 쓰신 선생님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교사라면 이 교단에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잘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반면 그러지 못하기까지 무력해진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더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 저는 네. 그 이제 일이 올 때마다 일? 네, 일이 올 때마다. 네, 네. 스스로가 좀 대견하다고 생각할 때가 네. 어떨 때냐면 그 제 탓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학생은 상담이 되게 잘 됐을 거예요. 고양이는 빠져 있는 거구나. 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은 상담이 잘 안 되고 더 힘들 거예요. 물론 본인은 노력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진짜 어렵고 저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과연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친구가 전혀 그걸 못 느끼면은 과연 제가 주는 사랑은 사랑이냐 이거죠. 네. 좀 어려운 얘기고 저도 되게 지키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진심을 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누구 탓이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 스스로 대견할 때가 이제 제 탓을 할 때죠. 물론 저도 남 탓을 하죠. 네.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한 번 꺾어서 제 탓을 하게 되는 순간 한 번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물론 답 없는 애들이 있어요. 답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이뻐하고 자기 아들처럼 상담을 한다면 무기력해진다기보다 정말 같이 파이팅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남 일이니까 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어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얘는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한 얘기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네. 오해나 혹은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그 영화 자체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답답하게 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되게 재미난 요소가 되는데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선생님이 비켜나가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물론 동문서답은 아니겠지만 학생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이 딱 들었을 때 다 해결됐어요 라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만 더 학생 입장에서 학생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그 상담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기분 좋게 나갔을 때 선생님도 무기력하지 않고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후기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 탓이에요. 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답변해 주는 먼저 알 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사랑 전도사예요. 그죠? 다 사랑이야.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목사님. 중으로 외우는 거였어. 뭐지? 전도자 바르게 사했나요? 아니요, 저 특히 저도 산인이라고. 네. 역시 못 끼어들고 있어요. 선생님은 좀 섭섭한 답변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 이름과 함께 욕이 나왔어요. 훌륭한 중학생이 됐을 겁니다. 이것도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에게 이게 지문이 그거거든요. 네. 오디션을 처음 본보다 다짐했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그 자신을 신나게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웠던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구절. 네. 저는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때 아마 저장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내 탓이오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절은 네. 그 제 인터뷰 특성상 딱히 하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그 페이스북이나 좋은 글도 너무 많죠. 좋은 글 너무 많잖아요. 그 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진짜 자주. 왜냐면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죽을 때까지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스스로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도 사실은 독서를 할 때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청춘의 문장들. 네, 그래서 심리적 완성이 시크릿까지 해가지고 완성을 다 봤는데 어떤 습관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습관에 뭐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책들을 읽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기 나름이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책들을 소홀히 하고 이제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SNS 보는 짧은 글들. 그렇죠. 네. SNS 보면은 짧은 글들이 정말 많아요. 되게 임팩트 있죠, 그리고. 네.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페이지 중에 무슨 책벌레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너만 모아놓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읽고 오늘 이런 느낌이잖아. 이건 말하면서 막 하루를 파이팅, 헬스장으로부터 파이팅 시작하고 막 월요일도 아닌데 그런 느낌들을 자주 했어요. 시간에 제가 팬카페에다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작심삼일이 저한테 딱 맞는 얘기인데 작심을 3일마다 합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늘 새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들 정말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인기가 있어도 불안해요. 다음 작품에서 또 뭘 보여줘야 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인기도 어떻게 보면 유지해야 되고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고 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이게 사실 그 마음을 꾸준히 뭔가 내가 초심을 가지고 있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준현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비법을 알았어. 본인은 늘 새로운 거예요, 사실. 3일 전과 3일 후가 다르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까먹고 또 긍정적으로 되고 스스로 계속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계속 가는 그래서 무한 충전이 아마 돼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근데 그게 진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몰랐죠 지금. 네. 제가 오늘 알게 해줬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후에 스케줄이 있어갖고 오늘 괜찮아요? 오늘 토크 분위기는? 분위기요? 네. 좋죠. 제가 대본을 안 보고 오는 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해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이 저한테 이 배우생활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여기 얘기 덧붙이자면 제가 어떤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대표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와서 굉장히 친절하고 사자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 얘기하고 궁금한 건 얘기하고 전화해라 했을 때 다음날 바로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와라 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좋은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일도 좋은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책도 제가 알고 있었고 해서 뭔가 도움받을 게 있을까 했는데 편하게 그냥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제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잘했다기보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감동과 그래서 이 자리에도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좀 떨렸거든요. 사실 안 떠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장당하고 저희 팬들은 그렇죠? 물론 전투력은 장난이 아닌데 불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꼬리를 잡거나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비꼬아서 보진 않습니다. 제가 진짜 거꾸로 제가 오늘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끝까지 가요. 오늘 그럼 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 자, 그러면 이제 몇 분 남았어요? 끊어야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이제 또 언제 봐요? 언제 보지 이제 진짜? 네. 이제 못 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을 끝으로 요거와 동시에 이게 좀 앞으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0대의 나를 지나왔고 이제 30대를 이제 사실 시작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으면서 네.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짐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사실 뭐 뻔할 텐데 그냥 지금 이 순간 사실 작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고 네. 작품을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또 기회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 4월 3일인가요? 네. 3일 지금 3시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생각, 제가 지금 어떤 뭐 의지, 지금 앞으로 작품을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시점,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 그 어제 팬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좋은 그 에너지를 드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튼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분명히 사람이고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질문 사이에서 짧은 대답이 오가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정말 저는 진짜 거의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진짜 화도 많이 나고 욕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 그렇죠. 낙하도 하고 네. 다 합니다. 네. 네. 게을러서 막 못 일어날 때도 있고 항상 더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런 얘기,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저도 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조금 더 조심하고 좀 더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넘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감동 아닌 감동을 받고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다른 또 영향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너무 실망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사람이지만 그만큼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욕하고 싶거나 뭐 그래도 저한테 전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시간 이미 지나서 사진 안 찍어요? 찍을까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카메라를. 네. 우리 뭐 나오는 사진만 찍는 것만 더 해주세요.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직접 여러분들 갖고 싶다고. 저희가 선물한 거예요. 저거 걸고 찍을까요? 일단 사진 하나 찍고. 왜냐면 그거 하면 너무 팬미팅 느낌이 나서 그냥 일단은 하고 나중에. 오늘 정말 괜찮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례식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이별하고 또 보는 걸로 하고. 언제 또 봐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 정말 비 오는 날, 또 쉬는 날 여기까지 와서 진짜 또 정말 어렵게 티켓까지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준현 씨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래요? 사랑합니다.